자, 다음 22번입니다. 공통문항 중에 이 문항이 제일 어려운 거 맞고요. 가장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적분 문제 치고는 좀 꽤나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 풀다가 안 보인다 하고 이제 뒤로 아마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강의 보시기 전에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실수 A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다. 자, 3보다 왼쪽일 때는 2차 함수고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겠죠. 3보다 오른쪽일 때는 1차 함수예요. 그리고 얘가 연속이고요. b가 4보다 큰 거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복잡하죠?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x를 찾으니까 결국 이거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x가 4에서 b 사이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쪽은 양수가 되어지죠. 그러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는 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걸 뭐라 할까요? 어쨌든 얘가 x에 관한 함수니까 얘를 hx라고 할게요. 그럼 이 h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얘를 정적분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거냐. 보통 우리가 정적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테마 특강 때도 보면은 정적분의 의미로 해석하는 문제 딱 2개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얘를 언제 써먹으라? 정말 어려운 문제. 딱 봐도 고난도 문제일 때 한번 써먹어봐라. 사실은 이게 그 상황이 오긴 온 거예요. 어쨌든 이거에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4에서 b 사이에 0보다 큰 합다를 하기엔 너무 어렵고, 이 정적분 값이 0보다 큰 합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hx라고 안 쓰고요. 요거에 대한 정적분 값을 움직이는 적분 값이라 그래서 이거를 알파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정적분 값이니까 어떤 상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예요. 근데 이게 x가 바뀔 때마다 적분값 달라지는 거니까 x에 관한 적분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알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이 알파 x라고 하는 게 무슨 적분이냐면 역방향 적분이에요. 여기 있는 이 x라고 하는 것이 4에서 b이기 때문에 어쨌든 b보다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방향 적분, 좌에서 우로 적분이 아니라 우에서 좌로 역방향 적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방향 적분일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때는 뭐가 되어진다. 아,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이 역방향이니까 오히려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정적분을 하면은 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완전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적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역방향 적분을 할 거예요. 근데 g가 완전히 이렇게 음이야. 그러면 얘를 역방향 적분을 했을 때 얘가 무조건 양이 되어지는 거 맞죠? 음수가 되어지는 거를 역방향 적분했으니까 이 넓이가 그냥 정적분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음수가 돼야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g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출발 지점이 b죠. 정적분의 출발 지점이 b예요. 이게 b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음이 되어지고 이쪽은 양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지금 B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역방향 적분을 할 거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해도 정적분 값은 양이 되는 거 맞죠? 역방향 적분인데 음이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더해지는 구조죠. 아니다. 조금씩 빼지는 구조죠. 역방향 적분인데 위에 있게 되어지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이쪽의 요 넓이보다 작은 쪽까지 잡았다. 그러면 빠지더라도 적게 빠지는 거니까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크게 되어지는 거니까 비록 양인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B로부터 역방향 적분했을 때 뭐가 된다?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가 음이다라는 생각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넓이랑 똑같아지는 순간까지. 똑같아지는 순간까지는 내가 뭐 해주면? 역방향 적분을 때려주면은 0까지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정적분 값이 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적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x가 4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 역방향 적분이 양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3에서 갈라져요. 3보다 왼쪽일 때는 2차 함수고요. 3보다 오른쪽일 때는 직선이에요. 그러니 지금 상황상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가 되진 않겠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매번 케이스를 따지고 계시면 안 돼요. 이 3보다 왼쪽일 때 2차 함수가 이럴 때 뭐 접할 때 이거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일단은 무조건 이쪽이 두 번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만나고 요 올라오는 부분이 양수가 되어지는 부분인 건데 당연히 얘가 뭐가 된다?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올라가 버리면은 역방향 적분을 했을 때 절대로 얘가 양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출발 지점이 B에서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4에서 B까지 내가 역방향 적분을 했을 때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얘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뭐의 결과냐면은 이거의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이게 해의 결과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이것 또는 이거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어떤 게 있으면 x가 0에서 4 안에 있는 이 부분 x가 0에서 4까지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0부터 4까지면 여기 있는 x가 여전히 양수죠. 양수인데 여기 있는 이 알파 x가 뭐란 얘기예요? 절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작다. 아예 음이 돼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좀 더 얘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더 이어져 버리면은 4 안쪽에 있는 0과 4 사이에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뭐가 생기라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아예 만족해버리는 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만족하는 해는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즉 4부터가 딱 정확하게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4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즉 4일 때가 뭐라는 거예요? 4일 때가 바로 정적분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테그랄 여기 있는 x가 뭐일 때? 바로 4일 때 b로부터 4까지 이때의 gt, dt를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바로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냥 얘가 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뭔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건데 b로부터 4까지가 0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얘가 어떤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확히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이쪽에 있는 이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 그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이 포인트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b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3보다 오른쪽일 때 직선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직선이 뭐가 돼야 돼요? 네, 연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연장이 돼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의 어떤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된다. 근데 왼쪽은 2차 함수다라고 했어요. 이거 좀 빼놓을게요. 왼쪽은 2차 함수다. 그리고 연결이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 왼쪽은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얘가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3에서 만남이 있고요. 연속이 돼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얘가 이렇게 두 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지금 막 또 케이스 바이 나누고 계시면 곤란해요. 이걸 왜 두 개 만나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 개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밑에 나오기는 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도 아직 우리가 안 했죠. 이거 아직 안 했어. 그러면 x가 0보다 작고 나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x가 뭐가 돼야 돼요? 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0이 어디든지 되게 중요하죠. 0이 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은 분명히 뭔가 이 0이라고 하는 얘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0보다 왼쪽일 때 모든 정적분 값이 탁 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 여기가 0인가 라는 어떤 그런 감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밑에를 보세요. 밑에를 보시면은 다음에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K의 개수가 4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러죠? 우함수라 그래요. 맞잖아.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이 함수는 곱하기로 되어 있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그냥 우함수예요. 그럼 우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이 되는 상황에서 얘가 어떤 뭐 0보다 윗부분을 찾아라 그러면은 항상 몇 개씩 나와요? 쌍으로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해요. 실제로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K 중에 하나를 K1이라고 한번 더 봐요. 즉 여기에 K1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K1을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정확히 뒤집어지는 거니까. 짝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즉 어떤 또 하나의 K2가 이거의 부등위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K2도 무조건적으로 얘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함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이런 문제들은 이거를 짝수계로 안 주고 홀수계로 줍니다. 그래서 그 홀수가 결국 어디냐면 0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0. 센터도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짝수로 끝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이 정수 K는 뭐가 안 들어간다? 0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0이 들어갔으면 홀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0은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얘가 G0이 되고 또 G0이 되죠. 그럼 G0의 제곱이 되어져요. 그러면 얘는 이 식을 만족시키지 않게 되어지는 거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얘가 제곱이잖아요. 제곱이 어떻게 음이 되겠어요? 결국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G0이 0이 되어진다. 즉 0은 어디다? 만나는 교점이 결국 0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0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이쪽이 0이긴 해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봐봐요. 일단 이게 0이 이쪽인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뭐 우리는 아직 모른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즉
이게 0인지 이게 0인지 모른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0이 되어지면은 이쪽이 뭔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되겠죠. 얘를 P라고 할게요. 0이면 P다. 반대로 여기가 만약에 0이면 얘가 P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난 아직 둘 중에 누가 0인지를 몰라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fx라고 하는 걸 한번 잡아볼 수 있죠. 요식 이건 뭐예요? 바로 최고창은 1이라 그랬죠. 자, f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최고창은 1이고 0과 p를 지나니까 x의 x-p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까 전에 직선은 뭐였어요? 요 직선은 ax 더하기 6이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써먹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 3에서 뭐 하고 있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2분의 b 더하기 4를 딱 집어넣어주면 센터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 직선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3에서 만난다부터 해볼게요. 그럼 3을 넣어보세요. 그럼 3에 3-p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에 3을 넣으세요. 3a 더하기 6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3 약분하시고요. 3-p가 a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이때 p라고 하는 건 얘 넘겨버리면 되죠. 넘겨버리고 a 더하기 2를 넘겨버리세요. 그럼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1-a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 뭐를 알 수 있게 되어지냐면 분명히 이 a는 음수다라고 했잖아요. 기울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p가 뭐가 되어진다?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얘 양수구나. p 양수구나. 그래서 이 p가 0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이 p가 뭐라고요? 얘가 1-a 이렇게. 다음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직선이 뭘 집어넣었을 때 2분의 b 더하기 4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어넣어 볼게요. 0은 a 곱하기 2분의 b 더하기 4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양변 2를 곱하겠습니다. ab 더하기 4a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딱히 뭐가 없어 보이긴 하는 건데 관찰을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 마지막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항상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쭉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문제 두 번 읽는 거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내가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AB예요. A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AB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이 AB라고 하는 건 뭐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초점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문제는 분명히 AB의 최대 최소를 물었거든요. 근데 이 AB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A의 범위를 찾는 게 우리의 임무가 되는 거예요. 일단 A는 음수였습니다. 되셨어요? A는 음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써먹지 못한 거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아직 얘를 안 했어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요 알파 x가 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k1, k2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 즉 이 gk 이게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뭐가 좀 더 수월하냐면은 요거 이게 어떻게 4개냐 그 k1, k2가 뭐냐를 일단 먼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인데 내가 어떤 K1 정답을 생각했어요. 그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양양이거나 둘 다 음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0은 여기 있죠 지금.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음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마는 불가능해요. 양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올 수 있는 정수는 뭐가 되는 거냐? 이미 양수로 확보되어 있는 이 3이 지금 양수죠. 3이 양수면은 마이너스 3도 양수가 돼야 돼요. 또 여기 4도 지금 양수가 되어지죠. 그럼 4가 양수면 마이너스 4도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 두 개가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K1, K2는 뭘 얘기한다? 바로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2, 1, 2하고 1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2하고 1은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2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있어줘야 2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가 안 들어가면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P랑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뭘 찾는다 그랬어요? A의 범위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A가 뭐가 되어진다? 1-A가 되어지는 건데 2라고 하는 건 뭐다? 1-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같아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1-A라고 하는 건 절대 누굴 넘으면 안 돼요? 이 3을 넘지 못합니다. 3을 넘지 못해요. 이렇게. 같아서도 안 돼요. 같아지면 큰일 납니다.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1-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A의 범위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 분명히 뭐하고 있는 중이었냐면은 이게 3과 4 두 개뿐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뭐는 들어가면 안 돼요? 5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쪽에 5는 양수가 되어지면 안 되는, 이렇게 5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즉 5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 0보다 오른쪽. 요게 5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2분의 b 더하기 4. 얘가 뭐가 돼야 돼요? 5보다는 왼쪽에 있어줘야 돼요. 5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같아도 상관없죠. 같아도 딱 정확히 얘가 5가 된다고 하더라도 3과 4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에 관한 범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요거를 A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2분의 b 더하기 4라고 하는 거는 x절편이에요. 이 x절편이라고 하는 건 얘가 언제 는 0 되냐를 물어보는 거죠. 바로 마이너스 a분의 6이에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a분의 6이라고 하는 게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또 두 번째 중요한 범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얘는 양변에 1을 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역전되어집니다. 요게 첫 번째 범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a분의 6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a를 곱하게 되면은 자, 조심하셔야 돼요. a는 자체가 지금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등호 방향이 역전됩니다. 역전되어져요. 이렇게 역전됩니다. 5를 곱하면 역전되어집니다. 그럼 이때 a는 뭐가 되어진다?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범위. 네. 두 가지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손도 안 댄 거 아직 남았죠? 뭐 있죠? 요거예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분에서 요 알파 x가 음이 돼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조건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그 정적분값 알파 x가 역시나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이제 우리가 써먹어 줘야 돼요. 분명히 정적분의 출발은 b예요. 요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b로부터 이제 역방향 적분을 할 거예요. 역방향 적분을 하는데 0보다 왼쪽
이쪽까지 적분을 하더라도 이 적분값이 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얘기할까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이쪽은 노란색 같은 넓이라서 지워져요. 지워지고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역방향 적분하면 마이너스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역방향 적분하면 반대로 얘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어진다? 다시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역방향 적분하면 얘는 다시금 마이너스가 되어져요. 그러니 이쪽이 이렇게 역방향 적분을 해서 음수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한다? 0부터 4까지. 이때 이 GT, DT를 하시면은 어차피 이쪽은 0이 됐으니까 상관없고요. 이쪽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을 때 뭐가 돼주면 돼요? 얘는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는 거니까 얘가 일단은 양수가 돼주면 돼요. 양수가 된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요 넓이를 내가 S1이라고 하고 이 넓이가 S2라고 하면은 일단 S2가 S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S2가 더 크면 역방향 적분했을 때 이게 합해져서 음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이후로는 무조건 음이 되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S2가 S1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같아도 됩니다. 왜? 정확히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아져 버리면은 어차피 또 0이 될 거고 0부터 왼쪽 적분하면 다시 또 역방향 적분이니까 음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얘도 같거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A의 범위를 끌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실 때에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은 그냥 0부터 3까지 하시고요. fx 적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요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다리꼴 넓이. 어차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아랫변은 높이니까 3일 때의 함수값 나오잖아요. 우리는 a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함수 fx가 지금 x의 x-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p가 지금 이제 1-a죠. 그거 나중에 쓸게요. 그럼 여기 3을 집어넣으면 3의 3-p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p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1-a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3의 요게 2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게 바로 여기는 요 길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4를 집어넣은 거. 여기 4를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4a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4a, 3a, 7a. 이 부분이 7a. 그리고 상수가 6이 되어지고 6이 되어지는 거니까 12. 요거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나누기 2 처리해주면 얘가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괜히 이거를 막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넓이 공식에 음수 붙이고 여기 이 부분은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빼자. 달골 모양 빼자.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난 정적분 할 거니까 0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적분하시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해보시면 얘가 2분의 9a 더하기 2분의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랑 2분의 7a 더하기 2분의 12 더해주시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8a 2분의 21 되어져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16분의 2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범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구했던 두 개의 범위에다가 얘를 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 구했던 요게 두 개의 범위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개의 범위를 합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합해 주시면 얘가 이쪽에 쓸게요. 요거 둘이 합하면은 여긴 구멍이 뚫렸고 여기는 구멍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이쪽이죠.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어지고 같거나 작다.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요거잖아요. 요게 세 번째 범위잖아요. 요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범위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21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쯤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요렇게. 마이너스 16분의 21 이렇게. 그래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범위가 요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범위가 되어져요. 따라서 되게 어렵죠.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구하셔야 되는 건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6분의 21로부터 마이너스 5분의 6까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 끝점을 집어넣고 큰 거는 라지 M, 작은 건 스몰 m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 정답은 9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써먹어줘야 되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씩 써먹어줘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결국 얘가 지금 지나가서 중점 지나서 같은 넓이 가진다 하나, 둘 중에 0이 왼쪽에 있다 하나, 그리고 3과 4밖에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2의 위치는 같거나 작다, 5의 위치는 같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건을 뽑아 오셔가지고 A에 관한 범위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